예, 저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p사하게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업무 보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자도 이렇게 아까 처음부터 쭉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근데 시간 관계상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 직속기관 원장님들께는 한 꼭지씩 이렇게 질문 다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일기도 그렇고 많은 또 교육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4분 정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안교육장님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분은 이번에 퇴임하시는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병도 교육장님.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 교육청에 오신 지 벌써 한 1년 되셨잖아요. 예. 1년 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도 큰 틀에 지금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김시철 교육감님께도 여러 차례 이제 도정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던 그런 주제인데요. 1년 동안 천안 교육장님을 해보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계획이라든지 느낌 같은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천안에 지금은 이제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평준화, 고교 평준화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병도 교육장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2015년부터 천안이 다시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그 다음에 다시 평준화로 가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천안에 이제 중학교에 잠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평준화했었습니다. 평준화했었는데 지역에 천안의 지역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비평준화가 시작됐거든요. 비평준화가 이제 시작돼서 이제 쭉 해서 다시 이제 김시철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선거 공약으로 이제 평준화가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병도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네. 저는 공교롭게도 2016년도부터 16년 입학생부터 천안 고교평준화 교육감 전형이 시작될 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좀 제가 맡았던 부분이 있고, 22년도부터 아산교육청에서 아산관내에서 교육감 전형이 시행되는 준비 작업을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서 진행한 바라, 이제 우리 의원님이 존경하는 유성우 의원님과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감 전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현재 시행을 하면서 3차례 정도 학생이라든가 교원,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조사하고 약간 분석 평가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어떤 분석 평가에서는 호응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보완할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현재는 또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70% 정도 되잖아요.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70%를 제한, 나머지는 특목고, 자사고, 예고 그런 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30% 정도인데, 그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배경이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좋은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래도 과학고라든가 그런 특목고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70%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70%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찍 크는 애들도 있지만 늦게 키우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70%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 학생들이 잘 키워지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
그런 학교를 좀 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그 교육감 전형 평준화 정책 그거는 지금 학교마다의 그 어떤 특색이라든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그 없어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70% 학생들이 정말로 그 바라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그러한 학교가 자기들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선택을 해서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서 또 탈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평준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의 특색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여기 그 행정감사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천안에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개년 동안 그 자료들을 보면 타 지역으로 나간 학생들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총원이 6,282명 중에 542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8.6%. 그리고 2023년도에는 6,970명이 천안 졸업생 중에서 534명, 7.7% 학생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총원 6,720명인데 577명, 약 8.6% 학생들이 타지로 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과학고, 그 다음에 그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 특성화고, 타시도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특목고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천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이 학생들이 더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기들 3년 동안의 그 과정을 잘 이수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이 아이들이 그 대학 입시라든가 그런 성장 또는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기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 학생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 자체에 그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10년 정도 시행이 됐으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의 정말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게 이런 그 일반계 고등학교 자체도 학교의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 비평준화에서 평준화에서 비평준화했을 때 제가 신입생 유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제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되면서 외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기억이 2002년도에 그 입시 결과를 보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 제가 이제 천안중앙고에 그때 근무를 했었는데 다른 학교로 간 후에 그때 최고로 많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가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 해에 15명이 갔습니다. 최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천안 지역에서 40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40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걸 시행을 했으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저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로 선택하고 그리고 학교마다의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만약 비평준을 하게 되면 학교마다의 색깔도 있고 학교마다의 그 거의 균질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그 학생들이 오히려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더 이렇게 이제 좋은 그런 그 저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찬반은 계속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안에서도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다시 비평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시행해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 아산도 이제 평준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이병도 우리 교육장님, 이병도 교육장님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 이제 어떤 그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교육장님의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예. 타시군으로 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업계고등학교에 지나가는 학생에 그리고 이제 우리 탕정 지역에 있는 배방 지역에 있는 충남 외고 배방 탕정 지역에 있는 충남 외고로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 충남 삼성고등학교가 이제 임직원 전형으로 해서 우리 천안 지역의 아이들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고 있는 거고 공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일부 가고 한일고등학교는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 아이들이 몇 명 진학을 못해서 실제 미미합니다. 그런 정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물론 본인들의 경비 부담은 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북일고등학교라는 자사고가 있어서 또 특별한 교육과정을 원하는 친구들은 또 그 학교로 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그게 학교의 어떤 선택권의 제한을 받아서 타시군으로 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 진행됐으니까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어떤 배경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그 세밀한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올해부터라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 할까 이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또 좀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많이 근무하신 그런 학교 같은 학교들이 선호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지망에서 학생들 정원을 다 채우는 학교들은 과거의 명성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밀집 지역 아파트가 있는 대형 아파트가 단지가 있는 지역 학교들이 정원을 일지망에서 다 채우고 있고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좀 선호도가 높았던 학교들이 3지망, 4지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까운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예. 학교마다의 교육 과정에 차별성은 있어야 되겠다. 예, 조금씩 예.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기 전에도 과학중점학교라든가 뭐 모학교는 체육중점학교라든가 사회과학중점 이렇게 중점학교를 통해서 일부 저희들이 좀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맞는 약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그 어떤 교육과정으로 움직이는 건 그리 더 제가 볼 때는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 생각도 있으셔서 제가 그 부분 도교육청하고 좀 이게 이제 고교 평준화는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이제 학생들이 계속 이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정말로 그 어떤 학교마다의 그 특화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돼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70%라는 학생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잘 저기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갔지만 사실은 이게 커다란 게 70%의 학생들이 잘 키워져야 된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박서우 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예, 그동안 아산 교육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정년을 또 하신다니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아산에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창초등학교 올해 한국 학생들이 하나도 입학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현재 그 신입생이 9명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그 취약학생 통지서 관련해서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고 현재 학교에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그때가 뭐 1월 초 정도였었는데 9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굉장히 역차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신창초도 그렇고 둔포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의 이제 기본교육과정 운영은 똑같이 하고 그런 뭐 그
다문화 학생들의 밀집학교와 관련된 아이들은 좀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해서 한국어 학급에 이제 뭔가 방과 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 신창중학교에 마련된 그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문화 센터를 구성하는 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 교육발전 특구 사업 중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핵심을 뒀어요. 하나는 그 이제 신창초하고 둔포초 관련해서 그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한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절 교육에 좀 중심을 두고 학부모와 아이들과 같이 현재 다문화 비다문화 아이들이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역점으로 좀 하고자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특구 사업에서는 그 교육과정과 연계한 아이비 중점학교 우리 충남형 아이비 학교 운영하고 해서 두 가지에다가 그 이제 예산 편성된 것을 집중했습니다. 예. 시하고 같이 협의했고요. 예, 그 저 이주 배경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학생들, 배경, 예. 예, 그 학생들 어제 이제 그 국제교육원 오윤영 원장님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주 배경 학생들하고를 위한 그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좀 준비하고 계시는 예, 거죠?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거 갖고는 좀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의 대학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또 그 국제교육원하고 우리 다문화 월남초 그 센터 거기랑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벌써 방학 때 한 2차 정도 협의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교육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잘 좀 관심 가지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 아산 같은 경우는 그지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서 네, 지금 학교 신설이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발령받고 시작하면서 이제 내년 후년까지 이제 준비하는 과정하고 다 학교 전체를 보니까 13개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3월 1일자 개교하는 학교는 5개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3개하고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어제까지 사실은 이번 주에 너무 추운데 어제까지 그 신설학교 최종 점검 날이라 교육감님 모시고 다 전체적으로 급식 기구 들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했고 3월 1일 개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급식 시험까지 하고 나면 마무리는 잘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산이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탐정 배방 쪽으로 많이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주 특이하게 좀 싹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모종중학교는 사실은 온양중학교 학부랑 같이 이제 학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중 애들이 모종중으로 가고자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학급 편성을 똑같이 분산해서 온중에서 너무 모종으로 많이 가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갈산중학교하고 이제 탕정중학교는 완전 반대로 탕정중 아이들이 이제 물론 아이들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갈산중을 안 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케어하기도 그렇고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변수 때문에 갈산중을 좀 꺼려하시고 해서 한 200명의 이제 민원을 예상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 공개의 날을 준비를 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그 갈산중학교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현장도 보고 교육과정도 그 추진단 교장선생님 설명하시고 해서 300명 신입생 이제 배치를 했는데 민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들은 지나가면서 나 그냥 일지망 갈산중 할 걸 그랬다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설학교 관련해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저 지역민들하고도 소통을 끊임없이 잘 하시고 예,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해주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부여 그 김용배 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부여 교육장 김용배입니다. 예, 김용배 교육장님도 이제 또 이렇게 이번에 퇴임을 또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299쪽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백제를 품은 사비를 거닐다 이 교육과정을 거기에 특화 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중점 사업으로 백제를 품은 사비를 거닐다 지역 특화된 어떤 인성 교육을 좀 강화하고자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교부의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이기도 한 그 인성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촘촘하게 이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과 또 부여의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또 부여의 그런 하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 교육까지 토대로 해서 인성 교육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여는 백제 관련해서 전통 문화 가치 뭐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유관 기관들과의 어떤 그런 연계를 통해서 좀 발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관들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예전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건가요? 아니요. 금년도에는 이제 그 군청과 이제 그 부여 박물관과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지만 그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부여 그 문화유산센터 또 금강문학관 백제부에 있는 그 금강문학관 또 그 백제문화전통대학 뭐 이렇게 그 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기 충청 사업과 관련해서요. 아니 그냥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이제 여기 이런 저기에서는 더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그 존경하는 그 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36년 동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있다 이번에 이제 퇴직하게 됐습니다. 뭐 36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생활을 했던 것들이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어떤 생활하면서 소통하고 같이 고민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여 교육장을 하면서 충남도의 우리 교육위원회 이상근 그 위원장님과 유성재 의원님 또 이용국 의원님 또 시간철 의원님이야 또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도 큰 인연이고 또 행복한 어떤 그런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년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지만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또 설레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또 설레임이 이렇게 공존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제가 36년 동안 충남 교육과 같이 했던 만큼 이후에도 충남 교육과 함께 또 곁에서 응원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 진기성 청양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퇴임을 하시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거기 그 특색 사업으로 하셨는데 그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청양은 상대적으로 학생이랄까 교원 수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뭐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적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청양 교육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사 학습 공동체를 상당히 좀 중심에 두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7개에서 한 9개 정도의 전학공을 만들어서 상시 연수와 그 다음에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서 올해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직의 이제 마지막 4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교육 전문직에 들어와서 의회를 이제 처음 접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청양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고 노력했던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의회에 다시 참여할 기회는 없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청양 교육을 위해서, 충남 교육을 위해서 저도 항상 살펴보고 곁에서 지원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박서우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초등 교사입니다. 초등 교사 출신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전직을 해서 이렇게 교육장까지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자세한 말씀은 이따 인사하는 네. 시간에 드리도록 그러시구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천안교육청 이병도 교육장님께 천안 지역의 또 아산 지역의 비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현재 평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평준화의 정책에 대한 소신을 우리 교육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평준화 정책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병도 교육장님께서는 꼭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 우리 학부형 충남 도민들께서는 과연 꼭 평준화만이 정답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주셔서 평준화가 모든 도민들한테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요즘에는 그 아파트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가 1, 2지망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선호도가 높았던 학교는 3, 4지망으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호도가 높았던 학교들이 3, 4지망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평준화 정책이 나은 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충청남도 교육은 천안 아산은 평준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의해서 우리 유성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70%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 눈높이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서우 교육장님 이제 그 팀 퇴직을 눈앞에 두시면서까지
그 다문화 아산의 학생들 걱정도 같이 안고 이렇게 유성재 의원님의 말씀 주셨는데 또 이제 우리 박수호 교육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교육장님께서도 네, 네. 또 아산의 이런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잘 이어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거기 또 교육과장님도 하셨던 분이 다행히 오셔서 예, 아마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뭐 부여의 김영배 교육장님께서도 이제 우리 백제 부문 사비를 거닐다라고 하는 중점 사업이 있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여의 특색과 지자체와 연결해서 인성교육을 자주하겠다라는 설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